네, 안녕하세요. 최순윤 작가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요즘에 재택근무를 하신다라든가 아니면은 전시 일정들이 없어져가지고 조금 게으른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갑자기 떠오른 건데, 게으른 최순윤은 어떻게 부지런한 척하는 작가가 됐나 라는 그냥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 얘기는 일단은 제가 부지런한 작가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저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신 분들이 있고 저는 되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근데 간혹 저를 되게 부지런하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떻게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것 같은 사람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제가 그냥 뭐 저도 신기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옛날에 수능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제 옛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공부할 때 조금 그랬었습니다. 이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제가 중3 때까지는 공부를 좀 잘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만화 그린다고 해가지고 아예 맘먹고 공부를 안 했었고, 그런 다음에 고3 이제 개학하면서 3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서 같은 것들을 보고 했는데,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교 때 알던 단어들도 기억들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근데 급하잖아요. 3월부터면은 11월 수능까지 몇 달입니까? 3, 4, 5, 6, 7, 8, 9, 10, 8개월. 그러니까 한 204, 50일 정도 남은 건데,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던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때 제가 이러한 공부 계획을 세웁니다. 뭐냐면은 학교에선 2시간 공부해요. 뭐냐면은 학교를 6교시 아니면은 뭐 7교시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원래 하루 종일 잤거든요. 근데 고3 때는 거의 수업을 하기보다는 이제 그냥 자습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5시간은 자고 2시간만 공부를 합니다. 예, 그냥 2시간만 맑은 정신, 뭐 맑은 정신은 모르겠지만 그냥 2시간만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미술학원을 갔다 와서 독서실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10시에 끝나면은 한 10시 반쯤에 독서실을 가서 그때부터 한 2시간에서 3시간, 3시간까지 할 때도 있고 되게 1시쯤에 집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학을, 저 때는 국영수사가 5과목을 미대도 다 봤거든요. 근데 수학을 봤는데 수학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2점짜리 수학 점수가 있고 3점짜리가 있어요. 수능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럼 3점짜리 점수는 어차피 내가 못 맞추겠다 생각을 해서 2점짜리 수학 문제집, 그게 문제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난이도의 그 문제집만 사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참고서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라고 하는 그 참고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집하고 하나 더 정도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오답 노트를 제가 만들어서 했던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가 이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능 100점 올린 케이스예요. 근데 이게 100점이 왜 100점이 올랐냐면은, 제가 수능 400점 만점에서 200점이 안 돼, 점수가 아마 200점이 안 됐겠죠? 안 됐었는데, 저 때 수능이 02년도 수능이었어요. 02년도 수능이 01년도가 너무 쉽게 나와서 02학번도 수능이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너무 어렵게 나와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예체능이죠. 그러니까 저는 예체능 수능이 따로 있었어요. 예체능계에서 제가 고3 때 1등급을 받았는데, 수능 점수가 400점 만점에서 270점만 올라가면은 270점이 넘으면은 1등급이었어요. 제가 275점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0점이 안 됐으니까 수능 100점을 올린 케이스죠. 그리고 약간 운도 좋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수학을 45점을 맞았거든요. 45점을 맞았는데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너무 망한 거죠. 수능을 너무 망해가지고 그냥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본 케이스인데, 근데 아무튼 어떻게 뭐 보면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성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데, 급한다고 막 급하게 막 하면은 이게
제 생각에는 저는 효율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차피 잠 안 자고 공부를 해봐야 어차피 공부가 잘 안 될 거고, 저는 그러니까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게 하루에 한 문제라도 제대로 알고 가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냥 하루에 수학 문제 하나 가지고 그냥 계속 풀고 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가 되기 전까지는 이걸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했는데 여기 지문이 있어요. 지문이 있는데 내가 답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 지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 지문이 왜 이렇게 된지 다 파고 들어가요.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잘했었던 친구들보다 아는 건 적었는데, 그러니까 기초적인 거에서는 좀 뭐랄까 확실하게 알았는지 뭐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점수가, 저는 모의고사 때도 1등급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모의고사 때도 점수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수능에도 점수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수능이랑 이때 당시에 아마 수능이랑 모의고사랑 100점 이상씩 떨어진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아무튼 이러고 나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영은미술관에 그 레지던시에 입주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11월 입주를 해가지고 1월 전시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1월 전시가 아니었어요. 1월 전시가 아니었는데 들어간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1월이 사실은 제일 비수기잖아요. 제가 제일 어리니까 저한테 갑자기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2층에 있는 작은 전시실에서 개인전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하에 있는 엄청 큰 데에서 개인전을 하기로 그냥 정해졌어요. 뭐 저랑 상의를 한 게 아니라. 근데 또 제 성격이 뭐 그런다라고 왜 제 상의도 없이 그러십니까? 그런 또 성격이 아니라서. 근데 11월에 입주해서 1월 전시인데, 이때 당시에 제가 원래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기존에 했었던 작업들 한 10점하고 가가지고 한 10점 정도를 새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때 가가지고 강영구 선생님이라든가 이때 60대 이상 선생님들도 계시고 제가 제일 어렸고 40대 50대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강영구 선생님께서 개인전 준비하시는 걸 보시고 다른 선생님도 작업하는 걸 보니까 제가 이 정도 작업을 해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 기억에 11월 중순쯤부터 이 전시를 준비했는데 남은 기간이 한 달 반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때 제가 그러니까 영훈미술관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의 뭐랄까 기초라고 해야 되나, 이 틀을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만들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작업들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다 없애고 그러니까 새로운 작업 스타일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아예 새로 해야 되는 시점이 한 달 반이 남아 있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면은 이거 좀 제가 좀 이상한 성격인데 그냥 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사람들이 봤을 때 이때 이렇게 아예 공부를 포기했던 사람이 어떻게 1, 2등급이 나와야 되는 홍대를 목표로 하지 않은데 뭐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쟤 공부를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싶은데, 이거 뭐 그건 그렇지만 아무튼 이 전시 때 이때 제가 한 신작을 33점을 했어요. 33점을 했는데 이거를 제가 그때 전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작가 노트부터 해가지고 전시를 절대로 대충 하지 않았어요. 어떤 작품들은 이 한 달 반 내내 그렸었던 작품들도 있었고, 이 기간 내에 그 공간 구성이랑 뭔가 다 계산을 해가면서 그런 작업들을 다 해서 나름 굉장히 성공적인 전시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때도 제가 되게 급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 느긋하고 너무 천천히 하는데 저는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이게 흐리멍텅한 정신으로 계속 붙잡고 있는 것보다 내가 좀 이렇게 정신 집중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정신이 맑을 때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은 그게 쌓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능 공부를 할 때도 하루에 한 문제를 제대로 알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은 240일밖에 안 남았지만 수능에는 240개의 문제 문항을 제가 확실하게 알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한 개 할 때는 흔치 않고 하루에 그래도 제가 2개에서 3개 문제 정도는 마스터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몇백 개의 수능 지문들을 그런 유형들을 제가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최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 성격에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좀 제 자신을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단은 되게 게으른 성격, 그리고 저질 체력, 제가 체력이 되게 약해요. 뭐 뭔가를 너무 오래 하고 있으면은 체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금방 지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도 체력 안배를 잘 해가지고 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거고, 그리고 저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은, 제 경험상은 그렇더라고요. 그냥 애만 타요, 애만 타고 짜증이 나고 하니까 뭔가가 막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은 최대한, 그러니까 마음을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여유를 좀 가지려고 하는 거죠. 가지려고 하면서 이거를 좀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튼 이게 지금도 좀 비슷해요. 지금은 지금은 현재 하루 한 개 매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전에 운동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몸매를 유지를 하는 방법은, 저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앉았다 일어났다라도 하루에 한 번, 하루 딱 한 번이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하루에 운동을 하는 시간을 다 합치면은 5분을 안 해요. 운동 진짜 쬐끔 하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뭐 유튜브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훌륭한 몸매, 그 정도의 몸매는 아니지만 몸매 관리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저는 운동을 오래 못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체력이 많지 않아서. 그럼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턱걸이 한 열 몇 개 정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한 열 몇 개 하고, 그냥 팔굽혀펴기 몇 번 하고, 그게 단데, 근데 세상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빼고, 아니면은 운동을 열심히 한 선수들 중에서도 사실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특히 하셨던 분들 있죠. 뭐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까지 선수하셨다가 은퇴하신 분들 중에 제가 되게 많이 본 케이스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질려가지고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을 저는 꽤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급격하게 살이 찌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평생에 들어서 뭐 운동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도 그런 걸 겪기도 했었거든요. 운동을 너무 이렇게 빡세게 하면은 또 한동안 좀 안 하게 되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진짜 막 여기다가 운동기구들도 많은데 이거 깔짝깔짝 진짜 쬐끔쬐끔씩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을 하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월 초에 아니면 연초에 잠깐 갔다가 뭐 한두 시간 막 한 번에 두세 시간씩 열심히 하다가 나온 다음에 안 가잖아요. 아니면은 막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빡세게 하고 뭐 안 한다든가. 물론 뭐 그러면서 몸매 관리가 잘 되시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사실은 그게 되게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하루에 앉았다 일어났다라도 한 번 하든가, 아니면 아령이 있으면 그냥 아령을 그냥 5번이라도 들던가, 그러는 게 그렇게 한 달에 몇 번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제가 옛날에 놀아도 작업실에 와서 놀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내가 만약에 오늘 작업을 하나도 안 하고 게임을 했어요. 그러면은 게임에서라도 뭔가 하나를 좀 제대로 깨우치고, 뭐 빌드라도 하나 연습을 해보든가,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네, 이거라도 하나 좀 알아간다든가, 게임에서도 뭔가 하나를 좀 연구하고 알아가든가,
아니면은 작업실에서 어떨 때는 그냥 운동만 하고 갈 때도 있거든요. 운동만 하고 가더라도 오늘은 뭔가 좀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한다라든가. 어, 근데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계속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꾸준히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유튜브를 하고 있죠. 근데 유튜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간을 그렇게 많이 잡아먹진 않고 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보다 요즘에는 더 이게 더 좋은 SNS인 것 같고 저를 기록을 하는데 좋은 것 같아가지고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지만 뭐 이거는 하루에 길어봐야 한 2, 30분 잡아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을 제가 거의 이틀에 한 번씩꼴로 업로드를 합니다. 근데 페이스북은 요즘에 너무 이슈거리가 없어가지고 잘 올리지를 않았는데 어, 사실은 너무 요즘 페이스북은 효과가 없어가지고 페이스북 페이지는 진짜 그만할까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했어요. 더 이상 구독 페이지 이제 팔로우 수도 늘어나지 않고 하여튼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꼴로 계속 이제 업로드를 하는 것 같고 뭐 홈페이지 업로드 하는 거야 원래 계속 꾸준히 하는데 제가 올해 개인전을 한 다음에 이제 작업 올해 신작들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아직 개인전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여서 그거는 올해에는 업로드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갤러리들이랑 이제 계속 주고받는 연락이랑 뭐 갤러리 미팅을 한다라든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작품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포장을 한 다음에 그 어디야 액자에다가 맡겼고요. 아침에는 이제 아버님 병원에 이제 모셔다 드리고 왔고 그런 다음에 아까 장 보고 설거지하고 와이프분한테 식사 이렇게 차려준 다음에 그리고 운동하고 하여튼 뭐 작품 판매된 거 아까 그거 연락했었고 메일 온 거 이렇게 하고 중간에 게임도 했었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일들을 했었는데 작업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미치를 하고 있어요. 또 작업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되게 잘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약간 되바래진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냥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만 하고 있고 내가 되게 부지런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저처럼 제가 되게 게으른데 저보다도 게으르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어, 이 결론은 좀 이상하게 가네요. 근데 사실 제가 작가분들을 만나보거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어쩔 때 집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언젠가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1년 중에 뭐 1, 2주 아니면은 뭐 아니면 몇 달 중에 한 1, 2주 정도를 확 이렇게 몰아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유 작업실이 있잖아요. 공유 작업실이 있으면은 그 공유 작업실에 4명이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3명은 거의 안, 2명은 거의 안 나오고 한 명은 좀 거의 좀 자주 나오고 한 명은 일주일에 한 많아야 한 번에서 3번 정도 나오는 게 되게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뭐 때마다 다르겠지만 실제로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 생각보다 게으른 상황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뭐 자기가 게으르다고 인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음, 되게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업을 할 때는 열심히 하니까. 근데 이건 뭐 제 작업이라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제 작업을 안 하는 동안에도 제가 작업실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한 이유가 작업이나 빈 캔버스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을지 아니면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생각의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게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일인데 근데 아무튼 사실 뭐 옛날에 작업실 공동으로 이제 대학교에서 작업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과제가 쌓였을 때는 다 같이 이렇게 하지만 작업실에 나와서 작업을 그러니까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데 매일매일 나오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작업을 하는 사람 없고 이제 이렇게 과제가 몰렸을 때 그때 모여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은 누가 매일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자기들은 잠깐 나오니까.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하시는 선생님들은 저보다도 이제 훨씬 부지런하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작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작업 못 하겠더라고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늦게까지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근데 일찍 일어나서 되게 꾸준히 이렇게 작업 잘하고 막 저보다 훨씬 여기저기 막 하고 그런 사람들 다행히 많아요. 근데 어, 저보다 게으른 사람들도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이제 제가 상대적으로 좀 부지런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약간 좀 되바래진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렇게 달리면은 실제로 너무 무리했다가, 제가 그때 심근경색 왔었을 때 그때는 진짜 어땠냐면은 하루를 분 단위로 나눠서 살았어요, 진짜로. 예. 이때 몇 분부터 몇 분대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고, 물론 이제 그 와중에 운동을 하는 시간도 제가 거기다 포함을 시켰고, 이렇게 해서 이때는 정신 집중을 해야 되고 명상을 한다라든가 그러면서 이때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 몇 시에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몇 시간 자고 이렇게 해서 제가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신경경색이 오더라고요. 예, 너무 무리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더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은 결혼도 했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와이프 밥도 해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리고 그때 무리를 했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군포에 있는 레지던시에 있었어요. 군포에 있는 레지던시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단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다시 오는 게 아니라 거기 간 김에 한 2, 3일 정도 자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하니까 건강이 더 안 좋아졌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집 바로 근처로 지금 작업실을 잡은 다음에 여기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딴 데 멀리 가면은 제가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제가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그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일단 매일 작업실로 출근을 합니다. 거의 365일 중에 작업실에 한 번도 오지 않는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멀리 나가 있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제가 옛날에 얘기했지만 진짜 와가지고 그냥 게임 한 판을 하더라도 작업실엔 꼭 와봐요. 그래야지 뭐랄까 작업실에 계속 있는 텐션이 산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림 걸려있는 그림들이라도 한 번 더 보고, 비어있는 캔버스를 보면서 아 내일 저걸 뭘 해야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네. 아무튼 뭐 오늘 이 영상을 어떻게 끝마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하다 보니까 약간 재수없게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은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저는 그 꾸준히 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이렇게 젊었을 때 그 나리선 감각 그 감각에 날이 서잖아요. 그거를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나리선 그 감각이라는 게 마치 집처럼, 집을 아주 조금씩 매일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한 몇 달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은 몇 달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하는 사람들 집은 되게 더럽고, 그러니까 조금씩도 하면서 대청소를 하는 사람은 훨씬 깨끗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도 청소를 안 하다가 진짜 가끔씩 청소를 하는 집은 되게 지저분하고, 그리고 한꺼번에 하게 되면은 구석구석 잘 안 하게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청소를 하는 집이 사실은 되게 깨끗하고, 뭐 가구나 그런 것도 상하지 않고 벽도 상하지 않고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하루에 막 한 5분 정도 청소를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 뭐 한 10시간씩 청소를 하는 것보다 저는 더, 그러니까 결과물 상으로도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다들 저보다는 좀 부지런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저랑 이제 와이프랑 한 대충 한 6시에 자가지고 2시쯤 같이 일어나고 막 그러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어떻게 영상을 끝마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약간 주절주절 하는 얘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다들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강제적으로 약간 좀, 아무튼 전시도 다 취소되고 개인전도 좀 미뤄지고 해가지고 요즘 이렇게 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좀 답답하기도 하고, 강제적으로 게을러져야 하는 시간이 좀 오기도 하고, 아무튼 좀 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